여보, 당장 집에 와요. 아버님 상태가 안 좋으세요. 새벽 5시 낡은 단독주택의 거실에 불이 켜집니다. 박철수는 천천히 보일러 스위치를 올리고 부엌으로 향했어요. 70대 중반의 그는 오늘도 어김없이 아들을 위한 아침을 준비하죠. 식탁 위에 밥그릇을 놓고 김치와 반찬을 꺼내 담습니다. 손놀림은 느리지만 정성스러웠어요. 철수는 작은 기침을 하며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요즘 들어 기침이 잦아졌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먼저 먹을게요. 아들 민호가 현관으로 향하며 짧게 인사합니다. 철수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민호는 스마트폰을 보며 서둘러 구두를 신었죠. 아버지와 눈 한 번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어요. 철수는 창가로 다가가 아들의 차가 떠나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차가 골목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서 있었어요. 거실로 돌아온 철수는 오래된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통장 여러 개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모두 민호 이름으로 된 것들이었죠. 철수는 통장 하나를 꺼내 펼쳐봅니다. 30년 전부터 매달 빠짐없이 입금된 기록이 빼곡했어요. 민호가 대학 졸업하고 취직하고 결혼까지 했는데 철수는 중얼거리며 통장을 다시 넣었습니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일기장을 꺼냈어요. 표지는 손때로 반질반질했죠. 첫 페이지를 펼치자 민호 첫돌이라는 글씨가 보입니다. 철수는 페이지를 천천히 넘기며 읽었어요. 오늘 민호가 처음으로 아빠라고 불렀다. 민호 학교에서 상 받았다. 자랑스럽다.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빈 줄만 남아 있었습니다. 철수는 펜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어요. 이제 뭐라고 써야 할까? 그는 깊은 한숨과 함께 기침을 시작했습니다. 기침은 좀처럼 멈추지 않았어요. 3주가 흘렀습니다. 철수의 기침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밤마다 기침 소리가 집안을 울렸죠. 하지만 철수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량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 아침 식탁에 놓인 밥그릇은 늘 반 이상 남았죠. 주말 오후 며느리 수진이 집을 방문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시아버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버님, 많이 마르셨네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철수는 괜찮다는 듯 손을 저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격렬한 기침이 터져나왔죠. 철수는 몸을 구부리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수진은 서둘러 물을 떠왔어요. 아버님, 병원에 가보셔야 해요.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없이 거절하는 그의 모습에 수진은 안타까웠어요. 민호한테 연락할게요. 수진이 전화기를 꺼내자 철수가 손을 내저었죠. 괜찮아. 철수가 겨우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그때 이웃집 최순자 할머니가 찾아왔어요. 철수 씨, 요즘 기침이 심하던데. 순자는 철수를 보더니 놀란 표정으로 수진을 쳐다봤습니다. 며느리, 시아버님, 빨리 병원에 모셔가야겠어요. 순자가 수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며칠 전에 슈퍼 앞에서 쓰러지실 뻔한 거 내가 봤어.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님, 그런 일이 있었어요? 철수는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봤어요. 순자가 돌아간 후 수진은 급히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당장 집에 와요. 아버님 상태가 안 좋으세요. 저녁 무렵 퇴근한 민호가 집에 도착했어요. 거실 소파에 힘없이 앉아있는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창백한 얼굴, 야윈 몸, 거친 숨소리. 민호는 처음으로 아버지가 많이 늙었다는 걸 느꼈어요. 아버지, 병원 가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철수는 여전히 고개를 저었어요. 그날 밤
철수는 화장실에서 쓰러졌습니다. 아버지. 민호가 급히 달려가 아버지를 부축했어요. 철수의 입가에 붉은 자국이 보였죠.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밤거리를 울렸어요. 응급실의 차가운 형광등 아래 철수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천천히 숨을 쉬고 있었어요.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오가며 검사 결과를 확인했죠. 민호는 침대 옆에 서서 아버지를 내려다봤습니다. 처음으로 아버지가 이렇게 작아 보였어요. 담당 의사 김현우가 민호를 진료실로 불렀습니다. 관계가 어떻게 되시죠? 아들입니다. 민호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김 의사는 CT 사진을 모니터에 띄웠습니다. 폐의 종양이 보이시죠? 화면 속 하얀 그림자가 민호의 눈에 들어왔어요. 폐암 사기입니다. 김 의사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어요. 이미 다른 장기로 전이된 상태고요. 민호는 의자 등받이를 꽉 잡았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변했죠. 항암 치료를 해도 효과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김 의사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빠르면 3개월, 길어야 6개월 정도입니다. 민호는 진료실 문을 나섰습니다. 복도 한가운데 멍하니 서 있었어요. 주변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아버지.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수진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여보. 수진이 남편을 꼭 안아줬어요. 민호는 수진의 품에서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나 아버지랑 제대로 대화해 본 적이 없어. 한 번도 고맙다고 말 안 했어. 민호의 어깨가 격하게 떨렸어요. 잠시 후 민호는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철수는 산소 마스크를 낀 채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창문에 부딪혔다가 녹아내렸죠. 철수의 시선은 눈 내리는 하늘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민호는 아버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의자를 끌어당겨 침대 옆에 앉았어요. 아버지의 손을 잡으려다가 멈췄습니다. 손을 뻗었다가 다시 걷었어요. 평생 한 번도 아버지 손을 잡아본 적이 없었죠. 철수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 아들의 손을 찾았어요. 민호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철수는 눈을 감았어요. 민호는 아버지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는 계속해서 눈이 내렸어요. 일주일 후 철수는 퇴원했습니다. 집에서 요양하기로 했어요. 민호는 회사에 휴가를 냈습니다. 아버지 곁을 지키기로 마음먹었죠. 주말 오후 민호는 아버지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방 좀 정리할게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는 오래된 옷장을 열었어요. 서랍 안에서 낡은 통장 여러 개가 나왔습니다. 민호는 통장 하나를 꺼내 펼쳤어요. 예금주는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30년 전부터 매달 입금된 기록이 빼곡했어요. 민호는 다른 통장들도 확인했습니다. 모두 자신 명의였죠. 아버지가 이걸 언제부터? 민호의 손이 떨렸어요. 통장 사이에 낡은 편지 봉투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사진, 운동회 사진, 졸업 사진, 상장 몇 장도 함께 보관되어 있었어요. 민호는 사진 한 장 한 장을 들여다봤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자 낡은 일기장들이 나왔어요. 12건이나 되었습니다. 민호는 가장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어요.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민호 첫돌. 오늘 민호가 처음으로 걸었다. 아버지의 삐뚤빼뚤한 글씨가 보였어요. 민호는 페이지를 넘기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민호 유치원 입학,
울지 않고 들어갔다. 민호 학교에서 상 받았다. 자랑스럽다. 민호 대학 합격. 내 평생 가장 기쁜 날. 모든 기록이 자신에 대한 것이었어요. 민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최근 일기를 펼쳤어요. 민호가 요즘 힘들어 보인다. 내가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다. 말을 잘 못해서 미안하다. 민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일기장 위로 떨어졌어요. 아버지. 민호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30년 동안 아버지는 매일 자신을 기록했어요. 말없이 조용히 사랑을 써내려갔던 거죠. 민호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소파에 누워있는 아버지를 보았어요. 철수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아버지 곁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민호가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잠들어 있었어요. 민호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회사에 장기 휴가를 냈습니다. 당분간 아버지 곁을 지킬게요. 인사팀 과장에게 전화로 말했어요. 민호는 아버지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철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버지, 아침 드셔야죠.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조금만이라도 드세요. 민호는 죽 한 그릇을 떠서 아버지 입가에 가져갔습니다. 철수는 겨우 몇 숟가락 삼켰어요. 오전 10시 수진이 도시락을 들고 왔습니다. 아버님, 제가 미역국 끓여왔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철수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힘들어 보였습니다. 수진은 민호 옆에 앉아 시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오후에 간병인 박미숙이 도착했습니다. 어르신,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미숙은 능숙하게 철수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혈압을 재고 약을 챙기고 이불을 정리했습니다. 보호자분, 잠깐 쉬세요. 제가 모실게요. 미숙이 민호에게 말했어요. 민호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수진이 커피를 내왔어요. 여보, 괜찮아? 수진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아니, 괜찮지 않아.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후 3시 동네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최순자, 강철민, 이봉수 모두 철수와 오래된 친구들이었어요. 철수야, 우리 왔다. 철민이 병실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철수는 힘없이 손을 들어 인사했어요. 친구들은 침대 주변에 둘러앉았습니다. 철수야, 기운내. 봉수가 철수의 손을 잡았어요. 순자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우리가 자주 올게. 철민이 말했어요. 민호는 복도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나요? 민호가 철민에게 물었어요. 자네 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분이야. 철민의 목소리에 존경이 담겼습니다. 탄광에서 일하면서 자네 혼자 키우셨어. 한 번도 힘들다는 말씀 안 하셨지. 봉수가 거들었어요. 빚을 내서라도 자네를 대학까지 보냈어. 순자가 덧붙였습니다. 늘 자네 이야기만 하셨어. 내 아들이 자랑스럽다고.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친구들이 돌아간 후 민호는 아버지 곁으로 갔습니다. 아버지, 왜 한 번도 힘들다고 말씀 안 하셨어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철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민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어린 시절 이후 처음으로 아버지 품에 안겼습니다. 아버지. 철수는 아들의 등을 토닥였어요. 말없이 조용히. 저녁 무렵 철수의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간병인이 급히 산소량을 높였어요. 보호자분, 어르신 상태가 안 좋습니다. 미숙이 민호를 불렀습니다. 민호는 아버지 손을 꼭 잡았어요. 아버지 사랑해요.
고생 많으셨어요. 미안해요, 아버지. 민호는 평생 하지 못한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철수는 눈을 감은 채 미소를 지었어요. 아들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12월 말 겨울이 깊어졌습니다. 창밖으로 올겨울 가장 많은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철수는 침대에 누워 창밖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끝없이 떨어졌어요. 철수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민호는 아버지 옆에 앉아 일기장을 읽어드렸어요. 민호 5살 생일. 케이크를 처음 사줬다. 민호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기뻤다. 철수는 눈을 감고 들었습니다. 과거의 기억 속으로 돌아가는 듯 했어요. 수진이 미역국을 떠왔습니다. 아버님, 조금만 드세요. 하지만 철수는 더 이상 삼킬 수 없었어요. 입만 살짝 벌렸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진은 눈물을 참으며 그릇을 내려놓았어요. 오후 5시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눈은 더욱 많이 내렸어요. 철수는 창밖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예쁘죠, 아버지? 민호가 물었어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8시 철수의 호흡이 점점 느려졌어요. 심박수 모니터의 숫자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간병인이 민호를 불렀어요. 보호자분. 민호는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떠나가고 있다는 걸. 민호는 아버지 귓가에 입을 가까이 댔습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평생 고생하셨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철수는 아들의 손을 힘껏 한번 쥐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손에 힘을 풀었습니다. 호흡이 멈췄어요. 심박수 모니터가 길고 긴 소리를 냈습니다. 민호는 아버지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아버지, 목이 메었습니다. 수진이 남편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민호는 아버지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고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하지만 온몸으로. 간병인은 조용히 물러났어요. 30분 후 의사가 도착했습니다. 청진기를 대고 확인했어요. 오후 8시 37분 사망 확인합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의사가 나간 후에도 민호는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여전히 눈이 내렸습니다. 하얗게 조용히. 거실 시계만이 째깍째깍 시간을 가리켰어요. 여보, 일어나요. 수진이 남편을 일으켰습니다. 민호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어요. 마치 잠든 것처럼 3일장을 치렀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동네 이웃들과 아버지의 옛 동료들이 찾아왔어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조문객들이 민호에게 인사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여 답례했어요. 강철민이 민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자네 아버지는 늘 자네 이야기만 하셨어. 내 아들이 자랑스럽다고. 철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 모두 알고 있었지. 얼마나 자네를 사랑하셨는지. 민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최순자가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며느리 고생 많았어요. 시아버님 마지막까지 잘 모셨어요. 순자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봉수는 영정사진 앞에 절을 올렸어요. 철수야, 편히 쉬게. 장례를 마치고 화장을 했습니다. 민호는 아버지의 유골함을 조심스럽게 안았어요. 아버지, 집으로 가요. 차 안에서 민호는 유골함을 무릎 위에 놓았습니다. 수진이 운전대를 잡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거실에 작은 제단을 마련했습니다. 아버지 사진을 모시고 유골함을 그 앞에 놓았어요. 아버지, 다 왔어요. 민호는 향을 피웠습니다. 연기가 천천히 올라갔어요. 다음 날 민호는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장을 열고 옷들을 하나씩 꺼냈어요.
낡은 셔츠, 바램바지, 해진 양말. 모두 아버지의 채취가 남아 있었습니다. 민호는 옷 한 벌 한 벌을 가슴에 안았어요.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겨울 외투가 나왔습니다. 진한 갈색 외투였어요. 팔꿈치 부분에 덧댄 천이 있었습니다. 민호는 외투를 펼쳐 들었어요. 아버지 냄새가 났습니다. 외투 안주머니를 확인하던 중 무언가 만져졌어요. 접힌 종이였습니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메모지를 꺼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메모지를 펼쳤어요. 삐뚤빼뚤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민호야, 춥지 않게 입고 다녀라. 아프지 말고. 민호는 메모를 뒤집었어요. 뒷면에도 글씨가 있었습니다. 말을 잘 못해서 미안하다. 아빠는 내가 제일 자랑스럽다. 민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메모를 가슴에 안고 오열했어요. 아버지. 수진이 달려왔습니다. 남편을 꼭 안아줬어요. 여보. 민호는 수진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메모를 놓지 않은 채 한참 후 민호는 아버지의 외투를 입어봤습니다. 너무 컸어요. 소매가 손을 덮었고 어깨가 헐렁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어요. 민호는 외투를 입은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민호는 주머니 속 메모를 만졌어요. 이제야 알았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저를 사랑하셨는지. 창밖으로는 햇살이 비쳤습니다. 겨울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봄이 왔습니다. 겨울의 차가운 공기는 사라지고 따뜻한 바람이 불었어요. 민호는 아버지 방을 작은 서재로 만들었습니다. 책상 위에 아버지 사진을 모셨어요. 사진 옆에는 액자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춥지 않게 입고 다녀라.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메모였어요. 민호는 매일 아침 그 메모를 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책장에는 아버지의 일기장 12건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어요. 통장들과 보험증서도 파일에 정리했습니다. 민호는 가끔 일기장을 꺼내 읽었어요. 읽을 때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민호는 출근 전 아버지께 인사했어요. 아버지, 다녀올게요. 사진 속 아버지는 온화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 미소를 보며 힘을 얻었어요.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면 일기장을 떠올렸습니다. 오늘 민호가 힘들어 보인다. 내가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다. 아버지의 걱정이 글자로 남아 있었어요. 민호는 그 글을 생각하며 다시 일어섰습니다. 어느 봄날 저녁 수진이 민호를 불렀습니다. 여보, 이거 봐요. 수진이 손에 든 것은 임신 테스트기였어요. 두 줄이 선명하게 나타나 있었습니다. 우리 아기가 생겼어요. 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민호는 수진을 꼭 안았어요. 그리고 서재로 향했습니다. 아버지 사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제가 아빠가 됩니다. 아버지처럼 잘할 수 있을까요? 민호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새 일기장을 꺼냈어요. 펜을 들고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다가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이에게 아빠의 사랑을 기록합니다. 민호의 글씨는 아버지처럼 삐뚤빼뚤했어요. 하지만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처럼 말은 서툴지 몰라도 마음만은 늘 너와 함께 할게. 주말마다 민호는 아버지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꽃을 바치고 근황을 이야기했어요. 아버지, 곧 손주를 보실 거예요. 건강하게 나을게요. 바람이 불어와 꽃잎을 흔들었습니다. 어느 날 창밖으로 봄눈이 살짝 내렸어요. 4월의 마지막 눈이었습니다. 민호는 창가에 서서 눈을 바라봤어요. 아버지가 떠나던 날도 이렇게 눈이 내렸었죠. 아버지, 민호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알아요.
아버지의 사랑을. 그 사랑, 제가 이어갈게요. 민호는 책상으로 돌아와 일기를 이어 썼습니다. 오늘 봄눈이 내렸다. 아버지가 보고 싶다. 하지만 슬프지만은 않다. 아버지가 남긴 사랑이 여기 있으니까. 책상 위 액자 속 메모가 햇살을 받아 빛났어요. 춥지 않게 입고 다녀라. 민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사랑했어요. 민호도 그렇게 할 겁니다.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봄은 이렇게 왔어요.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계절. 민호는 뱃속 아기에게 속삭였습니다. 우리 아기 할아버지 같은 아빠가 되어줄게.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여러분도 사랑하는 분께 전하지 못한 말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오늘도 소중한 분들에게 사랑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말하지 않아도 마음은 전해집니다. 감사합니다.